자, 여야정 협의체. 제가 이 이준석이가 송영길이 딸랑거리면서 만나고 다니고 또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좀 이따가 청와대 가서 밥 먹으면서 문 앞에 딸랑거릴 거라고 말을 했죠. 지금 문이 오늘 아침에 보면 지지율이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문재인 지지율이 41.7%로 다시 40%대 후반에서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대비 6.9포인트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7.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거수기당의 지지율도 40.6%가 하락해서 35.6%가 됐어요. 그래서 문가리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늘 넣은 여론조사 한길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이재명의 대결에서 윤석열이 41.1, 이재명이 3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 2주 전에 36%에서 5.1이 올라갔고요. 이재명은 7%가 하락을 했고 이낙연과의 대결에서도 41.4 그리고 33.7로 윤은 4.7 올랐고 이낙연은 2.0 올라서 윤이 더 크게 올라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권으로서는 상황이 좀 불리해지는 입장이 전개되니까 이제서 또 여야정 협의체를 하겠다고 슬그머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가리, 송영길, 이준석 3명이 여기서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대요. 당연히 이철이가 배석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준석을 주무르는 사람 3명과 이준석 이렇게 해서 3대1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 자구도 쓸모없는 야당을 사꾸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고 그래서 과거 박근혜 시절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할 때 당시 김한길 대표가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또 옷도 제대로 양복을 안 입고 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사실상 아무런 서로가 만나서 그냥 자기 할 말만 해버리거나 아니면 황교안 때는 사실은 황교안이가 문가리 앞에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여야정 협의체를 했죠. 그래서 이 문가리 같은 사람 밑에서 독재자하고 여야정 협의체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권이 마음대로 족주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이 상반기 국회가 끝나는 내년 6월에 그러니까 국회 임기가 4년이니까 2년 해먹는 내년 6월. 내년 6월이면 총선 끝났습니다. 그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넘겨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야정 협의체만 아니라 양당 정책위 의장도 8월 셋째 주에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저 사쿠라 야당이요. 사상 최고의 독재를 맞이해서 지금 정권의 협조적인 태도로 가고 있다. 이준석은 YTN에 출연해서 여야정 상황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협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식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는 못해갖고 안 바라는데 이제야 밥 먹으러 오랍니까? 좀 일찍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 입장입니다. 자, 문가리한테는 저렇게 오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이준석이가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동지에게는 철저하게 잔인하게 놀고 문가리에 대해서는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저 이준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준석이가 안철수가 합당 관련해서 통큰 합의를 해야 된다. 안철수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을 내놓고 하고 있어요. 협상에 나갔던 권은희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철수만 데려가라고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동 중인 경선위원회에 국민의당이 합류하라고 했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기존의 양당 대선 선출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선출 규정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합당 협상을 양당에 종료를 하고 안철수가 대선 나오고 싶으면 이준석에 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안철수에 대해서 뒤에서 비아냥 그리면서 저런 식으로 코너로 몰고 그러면서 합당을 그냥 너가 들어와라 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합당이 이게 도대체 합당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준석이가 이 야당 대선 주자들이 공작을 당하고 있는 일들, 자 그래서 대선 여론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처삼촌 묘 벌초하듯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심지어 이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조차도 무관심하고 최근에 야권 후보 특히 윤석열 등에게 자행되고 있는 공작에도 무관심하다. 자, 진행자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후보가 이런 드루킹 여론 조작을 직접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캠프 내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부적절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라고 말하며 참 놀래 자빠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스스로가 김경수 개인의 문제라고 축소하고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송영길 말인지 이준석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사과하라. 그것도 한참 국민의 요구에 못 미치는 소리를 냈는데 이 대표라는 자는 이걸 갖다가 여당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지금 머리가 어디로 가 있느냐? 신경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왜 이자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공작 그리고 대여 투쟁에 소극적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 똥당은 드루킹 김경수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온 날 사과하라고 성명 하나만 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뭔 일이 터지든 그래도 정치권에 좀 비중 있는 일이 터지면 턱이라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 버리니 한마디로 야당이 야당답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란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야당 내부에서 윤석열 공격과 안철수 폄하에 더 열중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번을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준석이가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전국민 주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 실현하고 또 뒤에 또 말을 했어요. 자, 그 말만 했습니까? 이동훈 문제가 터졌을 때 Y를 쳐라고 하는 여권 인사에 사주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불지 않으면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안철수 등에 대해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들어오라면서 뒤로 내치게 만드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뿐 아니죠. 이런 김경수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문재인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 지금 코로나가 확 번진 이 방역 실패조차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하고 청와대 가서 밥 먹으면서 여야정 정치 협의체를 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똥당은 다양한 경로로 여당과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지금 추진한다. 치맥 먹고요. 쇼하지 말라는 거. 어린 게 쇼만 비워가지고 이 나라를 독재자의 손아귀에 넘겨서 대선을 지게 하는 게 너 미션이라는 걸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황교안의 미션이 총선이 지는 거였고 이준석의 미션은 대선이 지는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똥당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 대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더 놔주게 되었을 때는요, 야당이 이번 대선에 못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독재를 완성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문재인 같은 독재자와 청와대에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해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 앞에서 이준석이가 드루킹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연장하는 것을 받으시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면 이준석이는 밥 처먹으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결정적일 때마다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느냐. 자, 정의당이 여야정 세비체를 하자 했는데, 자, 이제 정의당도 빼고 문가리가, 자,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코로나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 정의당과 이준석이가 나란히 앉아서 그렇고 그런 걸 할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이만 특별 대우해 준다고 문가리하고 송영길이하고 이준석이만 만날 건지, 그것만 남았는데 어느 쪽으로 만나든지 간에 이것은 이미 저 똥당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라는 겁니다. 이준석 쇼하고 자빠졌는데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문 이준석 만남을 조율 중이다 하는데 이준석은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철이가 니한테 전화 안 했냐?